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온이 킴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요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과와 제빵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김봉수 선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중장년층들에게 제과 제빵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이가 좀 들면서 네. 제2의 인생을 좀 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예전에는 빵을 배우는 게 뭐 빵, 과자, 쿠키 복합적으로 기술 배우기도 어려웠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네. 요새는 그 전문점, 뭐 빵이라든가 카스테라든가 전문점들이 뜨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런 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관심들이 좀 이렇게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에 뭐 치킨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제과 제빵 쪽으로도 좀 눈을 돌리면서 충분히 제2의 인생 살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갖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배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지. 이거 빵을 가르쳐 주는 저네들이 네. 뭐 학원도 있고 또 뭐 직업 학교도 있고 또 대학도 있고 또 일반 이렇게 여성 뭐 센터 이런 데서 제과 제빵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어서 뭐 이런 쪽에서 교육을 받으면 기본적인 지식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사업에 도전할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 할 것 같은데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기준을 좀 선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을 선택을 할 때 예. 그 예전에는 그냥 기본적인 이론적인 지식만 가르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시니어들이 배우려고 하면은 그래도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는 곳이 그래도 현장하고 맞아지면서 그쪽을 선택을 하는 게 좀 실패를 덜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직접 제과 제빵을 배우는 모습을 우리 제작진이 화면에 담아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함께 보실까요? 제과업이 서양에서는 브랑제리, 파티세리, 꽁피지리, 글라세리라고 해서 네 갈래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브랑제리는 빵을 파는 업소.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부드러운 건 빵, 딱딱한 것은 과자 하는데 유럽은 식사용은 빵, 우리에게는 밥. 그 다음에 디저트용으로는 과자.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빵을 배우자. 그래서 빵은 기능이 아니라 서비스업입니다. 사탕 가지고 예술성으로 약간 예술 맞춰서 예술가 키우고. 기존에는 이제 빵이라는 인식 자체나 제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좀 일반적인 문화에서는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낮았었는데 지금 배우면서 제빵 기술이 상당히 퀄리티가 있고 문화적인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높게 생각하고 지금 거기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밥보다도 빵을 좋아했고 그리고 뭔가 노후에 전문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과정을 들다 보니까 너무 유익하고 여러분과 그 마드레느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과자를 만들 때 밀가루는 꼭 채로 채질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채질을 하면은 속에 산소가 들어가서 부드러운 케이크 되고 그거 보고 카스테라 이게 그쪽도 예. 짜보고 싶다는 분 오케이 당첨. 보통 그 수업 기간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론이 30% 정도 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직접 만드는 실습 과정이 70%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수강생들이 그 이론과 실무를 그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그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속이 이렇게 거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이쁘게 돼요. 자, 하나씩 자 이렇게 잘라서 이거 과자를 먹을 때는 이 맛이 어디가 좋은지 안 떨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첫째 향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버터와 설탕과 계란이 어울려진 향. 그렇죠. 앞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베이커리를 창업해서 한 노후에도 건강하면 한 80세까지도 내가 내일을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기쁨을 이 빵을 만들면서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2의 도전으로 한번 열심히 배워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나눔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열정적인 모습을 봤는데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저분들이 이렇게 막 하시던데 뭘 배우고 계신 거예요? 이 교육과정 내에는 네. 그 제과제빵에 필요한 재료와 뭐 밀가루, 뭐 이스트, 소금, 설탕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것과 네. 그다음에 빵을 만들면은 뭐 반죽을 하고 발효를 시키고 모양을 만들고 뭐 키우고 굽고 이러한 공정에 대한 이론. 그다음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뭐 빵 하면은 뭐 식빵부터 뭐 바게트 이런 것을 직접 실습도 하고 네. 뭐 케이크나 이런 것은 뭐 그 카스테라나 뭐 머핀 케이크나 쿠키나 이런 것을 공정위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배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 예전에는 네. 그렇게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만 배워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객들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켜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들은 이론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것을 믹스해서 그 직접 다 만드는데도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과정까지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빵 몇 가지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빵과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배우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들을 배우기 위해서 좀 갖춰야 될 것들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요 제과업은 그 테크닉 서비스업. 이래서 기본적으로 테크닉은 만드는 과정이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손이 또 만드는데 좀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서비스업이니까 고객하고 대면했을 때 뭐 얼굴이 굳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잘 표현 못한다든가 이러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뭐 제빵업에 이렇게 뛰어들면 크게 무리 없이 적응하고 좀 잘 될 수 좀 있습니다. 그래 특별히 어떤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밝은 마인드와 그리고 좀 불편함 없는 또 이제 이왕이면 손재주가 좋으면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앞에 지금 빵들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빵, 과자 요 느낌이거든요. 어떤가요? 맞았나요?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 알았나요? 아니 누가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대부분 분들이 그럴걸요? 빵. 얘는 좀 애매하고 얘는 과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종류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그 밥은 주식, 네. 또 빵은 뭐 간식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것은 빵, 딱딱한 것은 과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는데 네. 그 유럽에서는 빵은 이스트가 들어가서 식사로 이용되는 것이 빵. 그리고 디저트로 먹는 것 중에 부드러운 숯과자가 이런 카스테라. 그다음에 딱딱한 디저트가 쿠키나 과자. 근데 우리는 그 이러한 카스테라도 부드러우니까 전부 빵이라고 알고 있어서 빵집들이 우리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봤을 때는 저 카스테라 어제도 있었는데 그저께도 있었는데 거짓말쟁이로 느끼면서 네. 신뢰가 안 쌓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바게트나 이런 고로케나 이런 쪽은 빵입니다. 이 지금 발효된 이스트가 들어가고 식사용으로 되는 것을 빵. 네. 그 다음에 디저트로 이용되는 것 중에서
요렇게 카스테라나 요런 쪽은 습과자, 부드러운 과자. 네. 그래서 우리는 케이크라고 표현하죠. 그다음에 그 수분이 적은 건 과자를 쿠키, 비스켓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런 쪽은 설탕도 많고 이래서 빵으로 먹으면 좀 당뇨라든가 네. 비만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조금씩 먹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고객들이 알아야 되고, 이것도 뭐 케이크 시트거든요. 네. 케이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빵이라 알고 생일날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러면서 야, 이거 살찌면 어떻게 되나? 이거 뭐 들어가 보니까 이거 카스테라도 뭐 설탕도 많고 계란도 많고 버터도 많은데, 그래서 이쪽은 디저트예요. 디저트 케이크라서 조금 잘라서 네. 차나 커피와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유지하는 거. 특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는데 네. 그 단맛은 사람들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네. 사이가 나쁜 사람도 밥을 먹고 단 것을 같이 디저트로 먹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게 과자의 디저트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빵 마냥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즐기는 문화. 그래서 꼭 이쪽은 건과자, 이쪽은 습과자, 양과자,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 부분이 꼭 고객들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좀 쉽게 생각하면 달짝지근한 거는 과자류일 가능성이 높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되게 정확하게 또 이렇게 오늘 배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단 거는 과자. 감사합니다. 이거 몰랐으면 계속해서 무식하게 과자 주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빵 주세요 이럴 뻔했어요. 네. 자, 이번에는요, 제과제빵 학교를 졸업하고 제과점을 창업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봤는데요.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다 함께 보시죠. 계속해서 무역업이라든가 관리직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기술직밖에 없다는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뭔가 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것을 통해서 제과학교를 좀 알게 됐고, 그 제과학교를 통해서 이제 빵을 배우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취업을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또 멘토 되는 선생님도 한번 만났고, 거기를 통해서 요건 지금 초코식빵이라고요. 그 반죽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 반죽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반죽을 넣고 안에는 초코 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일단은 주식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업적으로 괜찮을 것 같았었고요. 장사가. 또 하나는 메뉴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빵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빵 종류가 몇 가지예요? 예, 빵 종류는 7가지에 스콘 1가지에서 전부 8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초코빵이구나. 발효가 잘 됐나 한번 봐요. 공기가 들어가면 빵이 약간 이렇게 기공들이 조금씩 벌어지는데, 야만도 좀 맛있는데? 자기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맛있어. 조금 더 이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뭐 나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더 동글동글하게 해서 아이들 손님들도 많은데 애들이 봤을 때 좀 애들 손님한테 먹을 수 있게끔. 음식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빵을 만드는 걸 배운다고 하나 좀 안 믿었었는데요.
가서 배워갖고 만들어갖고 오는 거 보니까 또 맛은 있었어요. 그래갖고 또 이길 일이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냥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뭐 기분 좋을 땐 좋고요. 말이 서로 대화가 좀 안 통할 때는 내가 괜히 같이 했나 보다 후회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서로 적응해서. 예. 그 전에 저를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처음엔 그게 좀 불편했었어요. 왜냐면 단점으로 보였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게 서로 이해되는 관계가 돼서 지금 뭐 많이 이해하면서 뭐를 드릴까요? 밤식밥? 네. 밤식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사러 오세요? 네, 이제 사러 와요. 이렇게 자주 사러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좀 직접 만들어서 하시는 걸 저기다 볼 수가 있어서 위생적이 깨끗한 거 알고 있고 건강한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빵을 먹어도 부담이 없고요. 속이 편하고. 다 맛있어요, 여기. 소화도 잘 되고. 일반 그 직장 생활할 때처럼 뭐 이렇게 국가공연을 다 쉬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뭐냐면 거기까지 약속이 항상 있어서 항상 대기 상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시고 손님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좀 이렇게 좀 진짜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템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계획은요. 지금 만들고 있는 빵보다 더욱더 건강한 빵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린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 도전하세요. 아, 저렇게 또 부부가 알콩달콩 운영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좀 궁금해지는 게요. 그렇다면 중장년층 분들이 제과제빵 학교에 나와서 혹은 제과제빵을 배워서 취업하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아마 통계적으로는 아마 한 30%에서 40%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일부는 직접 또 이렇게 연수를 한 다음에 창업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일부는 뭐 기업체의 뭐 연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또 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제과제빵 쪽은 그 서구 문화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서구 문화 중에서도 안정산업 1위가 이쪽 업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취업이라든가 이쪽에 그 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취업이라는 게 이렇게 취업을 할 때 연령대가 크게 뭐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나 보죠? 예전에는 좀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책임자, 빵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기술을 배워서 뭐 한 5년, 10년 뒤면은 뭐 공장의 책임자. 근데 내가 나이가 더 많으면 뭐 뒤에서 보조할 때 좀 연령 차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나이가 들고 해도 큰 무리 없이 적응들 해가는 것 같아요. 아, 거기에 대해서 뭐 취업을 목표로 배우시는 분들이 난 취업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크게 없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강기순 방금 우리 봤던 사장님처럼 저렇게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되나 봐요. 예.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전에는 이게 그 베이커리라고 해서 빵, 과자, 쿠키, 케이크 다 하려고 보니까 배우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실수도 커야 되고 이것을 고객한테 어필하는 그 제품 품질이라든가 뭐 다양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사이는 그런 걸 떠나서 단품을 가지고 집중해서 전문점들이 잘 되다 보니까 부부끼리 이쪽으로 창업을 하고 또 이쪽으로 또 성공하는 사례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사실 동네 빵집보다는 조금 더 프랜차이즈 빵집을 가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게 좀 더 익숙하고 또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빵업을 발전시키는데 대기업이 규모의 경제로 이렇게 프랜차이즈화해서 우리 업을 발전시킨 부분도 있어서 고객들이 그쪽을 선호하고 그쪽에 발전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프랜차이즈는 전 빵집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소득 수준이 좀 높아지게 되면 이제 나만의 특성이 있는 빵 과자를 요구하는 추세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고객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꼭 프랜차이즈 제품만이 아닌 작더라도 맛있게 만들고 거기에 전문화된 그 제과점들을 찾는 경향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요즘에 작은 빵집들, 이쁜 빵집들, 빵도 좀 본인만의 특색에 맞게 만들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빵집들이 좀 많아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는 또 프랜차이즈대로 할 수 있는 빵들이 있다면 또 작은 동네에서 또 얻을 수 있는 빵들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다양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제과점을 창업을 한다. 사실 창업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가 있거든요. 그렇죠. 좀 잘 안 될까 이런 좀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우리가 이제 빵 배합비를 레시피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 레시피가 교육기관에서 하는 레시피가 있고 또 일반 대중적인 레시피가 있고 고급 베이커리의 레시피가 있어요. 다 다른가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은 마가린을 쓰는데 나는 좀 비싼 버터를 쓴다든가 또 어느 집은 그냥 일반 이스트 넣고 쓰는데 나는 천연 발효종 유산균을 키워서 쓴다든가 이런 노하우들이 있어서 이런 노하우에 잘된 집들은 발전하고 고객을 사랑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육기관 나와서 빵을 배웠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공한 집들을 발품을 팔아서 다녀서 그 집의 특성을 좀 느끼고 여차하면은 내가 돈을 적게 받더라도 그 집에서 다만 얼마라도 연수 내지는 직업 체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빵에 대해서 성공한 스승을 하나 멘토를 하나 연결해 두면 어려움이 이 빵은 해가면서 다양한 요소가 있거든요. 빵을 잘하는데 맛도 있어야 되지만 서비스도 잘해야 되죠. 마케팅도 있어야 되죠. 관리도 잘해야 되죠. 하면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요. 이럴 때 성공한 멘토를 나의 멘토로 삼아서 어려울 때 서로 상의도 하고 또 어려울 때 도움도 받고 이러면 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학교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학교 딱 나오고 졸업하면 언제쯤에 딱 창업을 해야지. 혹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창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더 배울 곳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좀 배워보고 나서 멘토도 만나보고 나서 창업을 하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많이 알려주실까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공한 집을 좀 찾아가서 우리 빵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빵을 하려고 하는데 노하우가 뭐냐 하면은 대부분이 한 8, 90%는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10%는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멘토로 저는 스승으로 산 것입니다. 고개 팍 숙이고 도와달라 하면은 그런 것이 좀 노하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사실 그렇죠. 여태까지 만든 노하우인데 주십시오. 그러면 안 주겠죠. 저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래야지 좀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마음 자세가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과제빵에 관심이 있는 시니어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예전에는 그 빵을 만드는 부분들이 이 진입장벽이 높아서 배우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경쟁도 심하고 또 대기업한테 밀려가지고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봐서 두렵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추세가 고객들이 수준이 높아지면서 마음에 들면은 비싸더라도 또 찾아가서 사 먹는 이러한 그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분들이 이제는 제과제빵 쪽을 꼭
대기업 프랜차이즈만이 아닌 나만의 좋은 빵, 나만의 좋은 과자를 만들어서 창업을 한다면, 또 전문화시켜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시킨다면 그 유럽 마냥 안정산업 1위, 망하지 않는 산업 1위가 빵집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열정 있는 분들 제빵 쪽에 도전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도 덕분에 빵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국제발효박물관을 소개해드립니다. 과거와 현재의 발효식품을 재현해 놓은 박물관인데요. 누구나 무료 관람이 가능하고 실생활에 응용되는 발효식품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발효식품의 발전 방향과 현재 응용되는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을 테마로 2010년 9월에 개관했는데요. 전통 발효 방법, 발효의 과정, 일상생활에서의 발효, 세계 발효식품, 전통주 등 발효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방 발효식품 만들기, 식문화 체험, 한방 초콜릿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충북 제천시로 나들이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클럽.